BO7 엔진이 이게 신형 엔진 같지만 실제로는 NO7 개량형 엔진이거든요. 네. 근데 NO7 때도 이게 잘 망가졌어요.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 작업이에요? 발전기하고 벨트 베어링 뜯어내고 에어컨 가스 빼고 에어컨 컴프레셔까지 탈거를 해야 돼요. 와. 많이 탈거해요. 제가 아침에 시작했는데 한 3시쯤 뜯어냈어요. 근데 네. 차 좋죠. 아, 이거 차요? 아,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솔직히 근 10개월 동안 제가 경고등 하나 때문에 정말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BMW 오너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이게 단지 경고등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 게 아니에요. 솔직히 뭐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은 수많은 경고등 많이 뜨지 않습니까? 또 금방 잡히기도 하고. 일단 작년 10월 초쯤 첫 경고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경고등이거든요. 자, 엔진 출력이 저하된다라는 그런 경고등이 딱 뜨면서 악셀을 끝까지 밟아도 2500rpm 이상 올라가지 않고 속도도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졌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차에 문제가 있구나. AS가 살아있는 기간이니까 작년 11월이면은 뭐 3년도 안 된 기간이니까 뭐 센터에 가면 되겠구나. 근데 또 거기 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운행은 가능하나 빠른 시기 안에 서비스센터에 가봐라, 뭐 요 정도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경고등이 바로 꺼져버립니다. 띵 하고 떴다가 한 1분 안에 도로를 달리고 있었을 때니까 한 2km 정도 쭉 하고 가고 있는데 경고등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운전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고등이 가끔씩 뜨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내서 또 한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요거 한번 점검 받아봐야겠다.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엔진 경고등이 뜨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고등 들어오면 사실 그렇게 당황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다 안 사니까. 특히나 뭐 BM 같은 경우에 옛날 이바디 시절에는 진짜 경고등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제가 미니 쿠퍼 탈 때도 그랬고 지포 35 IS 탈 때도 그랬고, 고성능 차들은 뭐 엔진 경고등 달고 삽니다.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전자장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오류들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달리다가 시동도 꺼지고 옆에 뭐 계기판도 다 꺼지고 뭐 레인지로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의 어떤 오류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10개월간의 이 대장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그냥 탔습니다. 올해 한 3월달까지 경고등은 그 사이 한 2번 정도 잠깐 들어왔다 또 나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통신 오류라던가 뭔가 오류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인식만 하고, 봄이 되면 어차피 이 차량 뭐 스노우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싹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받으니 그때 센터에다 넣어서 점검을 한번 받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BSI가 5년 그리고 한 10만인가 15만 까지 가능한 거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어떤 엔진이라던가 뭐 미션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정상적으로 아주 잘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3월달 정도 됐을 때 이제 엔진 경고등이 딱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빠꾸 없죠. 바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약을 잡고 서비스 센터에다가 차량을 입고시켰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면 이제 진단기로 찍어보겠죠. 이상이 있는 부분의 진단 코드를 보고 이것에 관련돼서 의심이 되는 그런 부품은 총 3개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품에 관련된 것이 서비스 안에 포함이 된 부분이라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증 기간은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AS 처리가 가능하다. 단 부품 자체가 3주 정도 걸리니 3주 정도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3주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왜냐면 엔진 경고등이 떴으니까 집에 주차장에 넣어놓고 아반떼랑 RAS를 타고 주로 데일리카로 타고 3주 정도 다녔고요. 그리고 나서 입고를 시켰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제가 제주도에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놀러가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었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주도 일주일 동안 RAS를 타고 다녔잖아요. 어차피 이 차량은 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동안 입고시켜서 나중에 제주도에 돌아와서 차량을 받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재입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부품은 다 들어왔고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남은 보증 기간에 관련된 부분을 봤더니
이미 보증기간이 끝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증기간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차량의 경고등이 떠서 나오는 그 부품은 배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배기에 관련된 부분은 5년 10만의 적용이 아니다. 그럼 몇이냐라고 했더니 5년 8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5년 8만? 제가 차를 지금까지 몰아본 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뭐 국산 차량들, 아주 예전 차량들부터 시작해서 뭐 3년 5만, 5년 10만 요런 건 들어봤어도 5년 8만이라는 얘기는 사실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분명히 처음에 센터에다 입고를 시켰을 때는 서비스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지 않으셨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직원분이 본인이 착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착각을 했다라는 게 5년 8만이라는 거를 모르고 5년 뭐 10만이나 뭐 그거를 착각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제 차량이 8만 킬로가 아니라 뭐 3만 킬로를 탔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착각을 하셔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잖아요. 이 차는 AS 기간이 지났다고 하고 차량 부품은 이미 다 주문해서 와 있다라고 하고, 그걸 수리하지 않으면 저는 당장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물론 뭐 하루에 5km 6km 몰고 다닌다고 차가 뻗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수리는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죠.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제 자비로 센터에서 다 수리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느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략 한 400만원 중반대에서 많이 나오면 500만원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용인에 왔습니다. 뷰티풀 사운드 8시리즈 오디오 작업을 했었는데 약간 좀 손볼 게 조금 있어가지고, 사실 8시리즈가 원래는 바웰 웰킨슨 오디오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건 퍼스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하만카돈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요거는 풀로 오디오 작업을 해놨습니다. BMW 많이 물어보시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왕 오디오 했었던 거 튜닝 좀 점검하러 온 김에 제가 어떤 거 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박스가 하나, 둘, 세 개고요. 이제 미드라 그래서 미드 우퍼고, 여기 이제 트위터 같이 있는 거 요거 들어가고, 요건 엉덩이 밑에 바닥에 들어가는 우퍼입니다. 우퍼. 스피커가 요 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게 DSP라고 합니다. DSP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아반떼 영상에서 오디오 거기 컴포넌트 구성하는 거 한번 말씀드렸을 때 했는데, 이 DSP라는 요놈이 이 스피커들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뭐 소리의 위상을 조절한다던가, 뭐 악기들의 위치를 조절한다던가, 고음이나 저음을 어떻게 조절한다던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는 이런 제품이고요. 요 박스를 까면 이렇게 생겼죠. 요건 이제 이 제품은 아니고 엄청 무겁죠. 무겁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각 스피커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내줘서, 그리고 여기다가 잭을 꽂아서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다. 하나하나 내 취향에 맞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보면 지금 컴포넌트 for BMW라고 써있는 게, 보통 차량들을 보면 여기 트위트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미드 스피커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차량마다 이게 크기가 다 다르고, 그래서 약간 좀 문짝을 성형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맞게 뭐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붙이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 4BMW라고 써져 있는 저 스피커들은 크기가 BMW 차량에 맞게 나온 거기 때문에 BMW 스피커 빼고 저거 넣고 잭을 끼면 끝나요. 그래서 잭 바이 잭이라 그러고, 저런 걸 하면은 아무래도 차량을 건드리거나 이런 거 없이 작업 시간도 금방 되고. 보시면 8 시리즈는 여기에 이제 트위터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미드 들어가고, 여기 시트 밑에 바닥 부분에 우퍼가 들어갑니다. 빵빵 때리는. 앞에, 뒤에, 센터,
바닥 우퍼 요거까지 전부 다 바꾼 거고요. 그리고 여기 트렁크 안에 보시면 짐이 가득 실려서 지저분한데 이 트렁크 바닥 밑에 타이어 있는데 거기를 들면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스피커들을 차량 안에 넣게 되면 일단 스피커 재질 자체만 봐도 이거 이제 포칼이라는 스피커인데 능력치 자체가 다르죠. 재질 자체도 다르고 막 이런 트윗을 봐도 단단하게 생겼죠. 특징이 뭐예요? 이게 BMW 이제 하시려는 오너분들이 와서 뭐 DSP랑 이렇게 만일에 하시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BMW 전용 제품으로 나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전용이냐 아니냐는 잭 바이 잭, 네. 그냥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 그냥 꼽으면은 바로 그냥 연결이 되고, 그 BMW 전용으로 돼 있다 보니까 피스 위치도 그냥 동일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대로 끼기만 하면 되고, 일반적인 제품들보다는 장착 용이성, 그 다음에 BMW 전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있는 것보다는 효율이 조금 더 좋고, 그 인클로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십니다. 특색 같은 경우는 AVI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얘네 브랜드에서 이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뭐 파워풀하고 뭐 아주 실키하고 이런 느낌보다도 중고역대가 조금 세련됐고요. 그 다음에 뭐 보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톤이 두껍진 않아요. 두껍진 않은데 요즘 유저들이 좋아하는 청량한 보컬 그게 가능하고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깊은 편보다도 조금 가볍게 나오긴 하는데 가볍고 대역이 조금 깊으면서 이게 타격감이 조금 어느 정도 나오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땅땅 때리는 그렇죠. 예, 뭐 어떤 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깊이감 위주로 갔으면 타격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우퍼가 조금 멍청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브랜드는 뭐 베이스는 굉장히 깔끔한데 음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다 차이점 브랜드별로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순정 하이파이 오디오들 있잖아요. 뭐 메르디안이라던가 뱅앤 올롭슨이나 아니면은 뭐 바우멜캔슬이나 이런 하이파이 오디오들은 그 안에 들어간 스피커 자체의 재질이 월등하게 좋다라기보다 안에 뜯어보면은 다 이제 뭐 말레이시아, 중국산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스피커들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 재질이 아주 월등하게 좋다가 아니라 내 차량에 맞게 그 스피커의 영량이 10이라고 하면 그 10이라는 소리가 잘 나올 수 있게 전문가들이 튜닝을 잘 해서 넣어놨다. 그리고 튜닝을 잘 했기 때문에 그 튜닝한 회사의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뱅앤 올루슨 스피커도 안에 까보면 사실 재질이 그렇게 막 월등하게 좋은 스피커는 아니거든요. 저는 음악을 되게 잡식성으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차량에서 많이 듣는 거는 꽝꽝 때리는 거보다는 좀 보컬이나 스티링 음악 위주로 많이 좀 듣기 때문에 제 취향에 맞게 말씀드리면 그거에 맞게 좀 세팅을 해드리고 약간 좀 취향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세팅을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다시 와서 다시 세팅을 좀 해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좀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고 좀 압이 좀 세고 좀 시원시원하고 좀 빵빵 때려주고 그 다음에 기타 소리 딱 튕기면은 청량하게 짜르륵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원하시면은 저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요게 지금 얘가 작업을 해서 제가 지금 6개월 정도 쓰고 있거든요. 저 스피커로 하만카도 스피커보다 한 6, 7배 정도 좋습니다. 사실 하만카도 스피커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I'm the one to stick around. One strike, you're out, baby. Don't be stuck with you, stuck with you, stuck with you. And I keep beating it up. You cut me open in the and it's straight in all. They found it hard to believe.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DSP가 들어가면 좋은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악기 연주되어지는 거에 보컬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나 악기의 위상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전자 여기 자리에 앉아서 앞을 보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기타 소리는 여기 어디가에서 나고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는 여기 정가운데서 나고 배경음이나 베이스 같은 건 전체적으로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옵션으로 들어간 순정 하이파이에서는 내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 좀 취향 차이긴 하지만 내가 돈을 써서 여기다 오디오를 투자한 만큼 오디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죠? 여성 보컬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지금 8 시리즈 여기 6개월 정도 제가 이 음악을 세팅을 하고 스피커로 듣고 있는데 다른 차 타기가 싫어. 이거 오디오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디오 한 차만 타고 싶어.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가를 좀 그쪽에서 뽑아 주셨어요. 그래서 진단기를 물려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큰 게 그거래요.
과급 압력 제어, 그 과급압이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그 경고 메시지가 띵 하고 뜨는 순간에 RPM이 1500에서 2000 이상 더 이상 안 올라가고 퓨어컷이 딱 걸려버립니다. 솔직히 뭐 이 차가 디젤 차기 때문에 2000 이상 RPM으로도 충분히 주행이 되죠. 뭐 100km까지 이상도 주행이 되니까 쭉 하고 가다 보면 또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럼 다시 RPM이 제동생으로 돌아가서 차가 제정상으로 가고 있고, 배기가스 압력 테스트 중 최대 도달 압력이 비정상으로 확인이 되어진다. 터빈 제어 밸브를 닫았을 때 과급압 구축이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메시지가 또 확인이 되었고, 터빈 제어 밸브 압력 변환기 진공 테스트 시 트리거링 제어에 따른 진공 형성이 안 되는 상태가 확인이 된다. 그래서 터빈 제어 밸브 압력 변환기 교환 후 작동 상태가 재평가 요망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BMW에서 1번으로 이제 의심이 되어지는 부분이 터빈 제어 밸브 압력 변환기 교환, 요게 첫 번째 부품 교환에 관련된 것 같고요. 엔진룸을 육안으로 점검 시 고압 터보차저 로드 부위에 배기가스 누설이 확인이 된다. 고압 터보차저 교체 후 중상평가가 요망된다. 요게 이제 비싼 부품인 것 같아요. 고압 터보차저 교체, 요걸 작업을 하게 되면 요 비용 자체가 400만원 중반에서 뭐 후반까지 뭐 500까지도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해지죠. 이게 가격이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초반 뭐 요 선이면 저도 인식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아 요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겠지만, 400에서 500이면 아 이거 좀 밖에 나가서 사설업체를 생각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일단은 차를 좀 뺐습니다.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사설업체 같은데 좀 이제 해보는 게 낫겠다.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 사설업체가 조금 쌀 수도 있고, 밖에 있는 사설업체에다 알아봤을 때 이거에 준하는 비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러면 내가 여기다 바로 넣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BMW 센터에서는 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확답을 받고 일단 나왔습니다. 차를 빼서 김포에 이제 BMW를 정비를 이제 많이 하시는 그런 업체가 있고, 그 대표님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일단 차량을 좀 집어 넣습니다. 터빈 제어 압력 변환기가 2개 들어가거든요. 네. 요거 2가지 갈았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지금 증상 없어요. 그 얘네가 맨 처음에 하라는 게 터빈 제어 밸브 압력 변환기 네, 맞아요. 하라 그랬고, 네. 그러고 안 되면 터보를 갈아야 된다고요. 고압 터보를. 근데 이제 증상이 네. 기계적 파손 요건이면 계속 그랬을 건데 어. 아주 간헐적으로 증상이 그러니까. 발현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요만한 진공 솔밸브가 엄청 잘 망가져요. 이거는 이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업체에서 넣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백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띵 하고 경고음이 나왔다가 바로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고음이 나오는 것도 일괄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조건이 있었을 때 반드시 이럴 때 나온다라는 거를 알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고속에서 쫙 하고 RPM을 올려서 치고 나갈 때 띵 하고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편안하게 정속 주행을 하고 가고 있는데 RPM이 살짝 치솟았을 때 딴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대중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대표님들 한 2일 3일 정도 타보시다가 아 이거는 눈으로 직접 목격되고 발견이 되고, 그때 엔진룸을 열어서 봤을 때 어디가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지만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알 수가 없다.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센터에다가 한 오랫동안 세워놨다가 왔더니 이틀 3일 타고 다니는데 또 경고등 뜨지도 않습니다. 차라는 게 참 희한한 게 꼭 센터만 가면 경고등이 안 나와. 근데 제가 타고 다니면서도 아 이건 너무 대중 없다. 그냥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부품 1번, 2번, 3번 있으니까 1번부터 갈아보자. 그래서 1번 갈아서 가장 싼 부품이니까, 그리고 가장 의심이 많이 되는 부품이니까 그거부터 갈아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증상이 호전이 안 되면 두 번째 터빈, 그 좀 비싼 부품 있죠, 그거를 갈아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테스트에 넣고 지금 그거 부품을 갈았습니다. 아, 나 이 차 때문에 지금 10개월을 고생하고 있네. 지난번 오셨을 때는 네. 부정 코드가 남아있긴 했었는데 증상이 없어가지고 요 라인에 보면 여기로 봐야 돼. 아주 되게 골치 아픈 곳에 있어요. 요 안쪽에 하나랑 저 아래쪽에 박혀 있는데 그거는 에어컨 컴프레셔랑 발전기랑 흡기 매니폴드를 뜯어야 나온 거라 여기다 지금 달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기존 차의 거는 빼다 안 돼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꺼냈고, 하나는 지 위치에 달려있지만 이제 테스트 위에서 변환기를 다른 위치에다 그냥 고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압력 변환기 2개 교환하고 한 240km 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속 주행 하다가도 급가속도 해보고 처음부터 가속도 해봐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충분히 타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240km면 240km 정도에 안 나왔으면 그게 문제였던 거가 확실한 거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네. 좀 더 한번 타봐서 혹시나 나오면 그 다음 조치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B57 엔진이 어. 이게 신형 엔진 같지만 실제로는 N57 그 개량형 엔진이거든요. 네. 근데 N57 때도 이게 잘 망가졌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이 반대편에 달려 있었어요. 갈기가 그나마 쉽게 달려 있었는데 이번 거는 이제 교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센터에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에어컨 가스가 이제 신형 가스라 에어컨 가스값도 비쌀 거거든요. 아, 거기다가 작업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최소 못해도 작업비가 에어컨 가스 비용 포함해서 80에서 100만 원 나는데 작업비만. FM 들어 이거 하나 가는데 작업비만. 이거 하나 말고 다른 거 이거 아래 거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차에 문제 없도록 달아놓긴 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그건 제가 AS 해드릴게요. 이게 만일에 정석대로 가는 거면 네.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 작업이에요? 발전기하고 벨트 베어링 뜯어내고 에어컨 가스 빼고 어. 에어컨 컴프레셔까지 탈거를 해야 돼요. 와. 많이 탈거해요. 실제 걔를 안 뜯고 작업하더라도 제가 아침에 시작했는데 한 3시쯤 뜯어냈어요. 대작업이구나. 수리를 하고 지금 한 달 정도 타고 있는데 그 증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고요. 차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큰 문제 요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책임인 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게 뭐 BMW 센터에서 실수를 해서 뭐 가격을 비싸게 눈탱이 치 그럴 리가 없죠. BMW 센터와 일반 사설 센터의 차이점은 이 BMW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직접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찍어서 분량 나오는 그 코드 대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증상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의 부품이 요런 거 있으니까 그거를 갈아주고 차 이상이 없으면 차를 출고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사 센터는 그냥 필요한 부품들을 다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품을 어디서 사와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 BMW에서 공급받는 그 부품을 갖다가 빼고 넣기만 하면 되니까. 이 아이폰에 문제가 있다고 가져가면 리퍼 제품 새로 바꿔줍니다. 이 아이폰은 가져가서 다시 뭔가 재활용을 할 거는 하고 그래서 새 부품으로 해서 사실 리퍼 제품으로 다시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게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처리가 빠르고 AS를 해주는 센터와 그 다음 BMW 타는 고객들 전부 다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니까. 센터 입장에서도 하루에 정말 수십 대의 차량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 대 수천 대의 차량들이 센터로 막 들어올 텐데 그거를 한 명 한 명의 엔지니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막 이틀 3일 동안 운전하고 몰아보면서 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진단해서 찾아서 이러긴 너무 힘드니까. 근데 AS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똑같은 수리를 발효하고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A, B, C 중에서 다 갈아도 되지만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다 갈았을 때는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지지만 사설 업체로 가면 대표님들이 조금 더 몰아보고 일단은 A번 먼저 갈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A번을 갈아보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B번, C번은 나중에 증상이 나오면 그때 한번 갈아보는 거를 하죠. 이렇게 발품을 조금 더 팔고 이렇게 함으로써 막을 수는 있으니까. 보면은 그런 솔레노드 밸브가 이렇게 많아요. 이 진공 라인 있잖아요. 진공 네. 호스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 있다 보니까 솔직히 진단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일단 약한 교환해보고 거구나. 얘네들. 아니면 또 이것도 갈아보고 하나씩 해봐야지. 혹시 안 되면. 저 여기에 써져서 하라고 했었던 게 첫 번째가 요거였고 맞아요. 두 번째가 고압 터보. 고압 터보. 예, 보시면 여기 고압 터빈이에요. 이 터빈을 가르라고. 터보를 교환해야 된다. 교환해야 된다 그래서 부품까지 가져왔어요. 얘네는 교환하겠다 그래서. 근데 AS를 안 해준 거예요? AS 기간이 되게 애매해요. 이것 때문에 만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5년 8만이래. 네. 5년 10만 원 들어봤는데 5년 8만이래. 근데 얘가 8만 5천 탔잖아. 근데 처음 증상이 나왔을 때가 7만 한 8천? 그러니까 그때 바로 갔으면 되는데. 그쵸. 이게 온오프 스위치 밸브인데 네. 그냥 전자석 밸브잖아요. 네. 뜨거운 열에 노출되니까 잘 가장 망가지는 소모품 중 하나예요. 네. 그리고 저 머플러 마운트가 떨어져가지고 마운트 그때 말씀하신 네, 거. 그거 갈아놨어요. 그거 다다다다다다 네. 거리는 거. 그거는 잘 나가요? 그 부분은?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처음 참 8 시리즈는 뭐, 진짜 예, 처음이지. 없잖아요. 보증기가 이제 막 끝나는 차. 그치. 하나씩 끝나기 시작할 거야. 맞아요. 840기가. 맞아요. 근데 얘가 다른 BM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이제 난이도가 좀 높다. 난이도가 높아요. 아. 과거 이제 17년도 740D랑 이제 엔진 갔거든요. 네. 똑같은 엔진인데 740D는 벌써 끝났죠 이제 보증 기간이. 그렇죠. 근데 많이 안 팔렸어요. 음. 740D가. 근데 차 네. 좋죠. 이거 차요? 아,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솔직히 말해줘요. 나 지금 3년 동안 너무 만족하고 타긴 하는데 디젤 중에서. 너무 무거워 제가. 왜 그러냐면 과거 M5를 탔거든요. 아이씨 M5는 비교하지 말고. M3를 또 탔거든요. M3, M5랑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저기 320D를 사람들이 봐봐. 이게 차가 그렇게 빠르게 생겼어. 근데 아니야. 이건 그냥 승용차야, 승용차. 서스펜션이 너무 일반 요철 있는 구간이 별로 안 좋고 맞아. 고속도로에서는 좀 편한 차기는 해요. 맞아. 딱 아시네. 지난번에 영상 봤을 때 이거 없었는데 이거 또 누가 박았어요?
누가 박았잖아요 지금 이거. 대리기사가 그런가요? 어쨌든 깔끔하게 수리는 되어졌습니다. 사설 센터에서 했을 때에 제가 봤었던 이점은 이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더 절약이 되어졌다.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더 소요가 되어졌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과 비용을 맞바꾼 거기는 해요. 터보 압력 변환기 2개 하고 그게 40만 원이고 머플러 이제 마운트 브라켓이 6만 원. 작업 공임은 한 15만 원 정도 돼요. 오케이. 기어스 어떻게 드릴까요? 입시불로 해주세요. 500만 원 나온 거 50만 원으로 막았다. 물론 모든 차들은 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거는 아닙니다. 좀 더 타봐야 돼서 혹시나 다른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긴 할 텐데 일단 단계적으로 증상이 없어졌으니까 만일에 운 좋게 여기서 끝났으면 진짜 10분의 1로 막은 거고 사실 차가 3년 이제 어쨌든 AS 지났으니까 이 문제 있으면 이제 계속 여기 오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차량을 처음에 2019년에 구입을 할 때 제가 정확하게 보증 기간을 알지 못했었던 전적으로 제 책임인 건 맞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꼭 특히 지금 BMW 오너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두시라는 거죠. 내 차 보증 기간 3년인지 5년인지 모르는 분도 많고요. 3년 10만, 3년 5만, 3년 6만, 어느 부분은 5년 8만, 어느 부분은 뭐 7년 12만.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했었던 딜러님한테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일단 자체 및 일반 부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보증기간 3년 또는 20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래하는 거 먼저죠. 근데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 미션 같은 거, 그거는 3년 또는 20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년 또는 20만까지는 웬만한 뭐 엔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간이 다, 모든 보증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제 차량 BSI 있죠. BSI. BMW 서비스 인클루시브의 약자인데, 소모품 교환이나 보증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이건 5년 10만까지입니다. 저는 이걸 머릿속에 넣어놨던 거예요. BSI가 5년 10만이다. 뭐 에어피터, 마이크로 필터,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스파크 플러그,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5년 10만이었었던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7년 12만이 있습니다. 촉매 변환 장치나 전자 제어 장치는 또 7년 12만까지입니다. 7년 20만도 아니고 7년 또는 12만이에요. 그러니까 ECU 같은 거 있죠. 이런 전자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배출가스 개통 주요 부품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산소 감지기, 매연 포지 필터, 재세용 가열기, EGR 밸브, 공기 펌프, 보아 펌프, 인젝터, 연료 탱크, 환기 밸브, 연료 환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관련된 거 뭐 산소 센서 감지 장치, 배기가스 순환 개통 감시 장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5년 8만이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20만, 12만, 그 다음 뭐 10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만 8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처음에 이 차의 경보음이 띵 하고 났을 때가 작년 11월이었으니까 11월 초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7만 킬로에 해야 할 것들, 이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1월 달에는 7만 한 6천, 7천 그 정도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 기간이 다 살아있을 때였을 것이고, 알았으면 그때 바로 센터에 넣겠죠. 엔진 껐다 키면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뭐 그와 비슷한 증상이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굉장히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에 정확한 AS와 보증 기간 알아두셔야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BMW, 제 영상 이제 BMW 엄청 많이 타시는, 또 BMW 타시는 분들이 디젤이 워낙 많아요 지금. 아, 네. 40D 엔진 주의해야 될 점, 혹시나 좀 봐야 될 점. 왜냐하면 40D가 지금 3년 넘어가는 차들이 하나씩 발생한단 말이에요. 급가속 자주 하지 않은 출력이 네. 하니까 그 크랭크축 메탈 베어링이 자주 파손이 돼요. 그래서 30D까지는 괜찮은데 40D나 50D로 넘어가는 차들은 출력 좀 높잖아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그것만 제외하면 솔직히 저게 탱크 같은 엔진이거든요. 그렇게 써요. 네, 잔병 치레가 거의 없는 엔진이에요. 근데 운이 나쁘게도 제가 보기엔 저게 좀 일찍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네도 이걸 처음 만들어 보니까 이 안에다가 이제 처음 와보니까 J 특공대. 여기 다 BMW밖에 없어요. 진짜 내 차 포함해갖고 저 안에 있는 차 포함해서 BMW야.
저 안쪽에도 있어요. 안쪽에도 있죠. 좀 더 자세한 거 보시면 여기 J특공대 여기 유튜브 치시면 됩니다. 뭐 다 아시더라고요. 내 차 뒤에 살짝 나왔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댓글 나와가지고. 장인 정신이에요. 그렇죠. 친사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냥 차를 수리 잘하십니다. 깔끔하게 이러면 됩니다. 맞아요.